단 하나의 숫자. 네. 미국에서 발표된 이 숫자 하나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아주 그냥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요, 이 4.6%라는 숫자가 대체 왜 모두를 이렇게 긴장시키는지,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래서 이게 내 돈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거 딱 제 얘기 혹은 여러분 얘기 같지 않으세요? 매일 아침 주식에 펴보고 환율 확인하는 게 일상이었던 한 평범한 투자자의 말인데요. 우리 모두가 공감할 만한 이 두려움이야말로 경제가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를 놓쳤을 때 어떤 기분인지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 세계 경제를요, 고속도로를 아주 시원하게 달리고 있는 자동차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. 그런데 갑자기 삑 하고 자동차 계기판에 그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섬뜩한 빨간 경고등이 딱 켜진 겁니다. 여러분, 이 신호를 보고도 에이 괜찮겠지 하면서 엑셀을 계속 밟을 수 있을까요? 절대 안 되겠죠. 네, 바로 그 경고등의 정체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. 4.6%. 이게 뭐냐면요, 바로 미국의 실업률인데요. 아니, 고작 실업률 숫자 하나 가지고 왜 이렇게 난리냐고요. 바로 이 데이터 하나가 전 세계 투자자들을 그야말로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알아볼 거냐면요. 먼저 이 경고등이 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, 그리고 이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뜻은 뭔지, 또 이런 상황에서 정책 결정자들은 어떤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지,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.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는지, 다가올 파도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? 경제의 경보등, 바로 4.6% 쇼크입니다. 도대체 이 숫자가 왜 그렇게까지 시장을 놀라게 했던 걸까요? 미국의 중앙은행, 우리가 흔히 연준, 페드라고 부르는 곳 있잖아요. 이 연준에게 4.5%라는 실업률은 일종의 마지노선 같은 거였어요.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마지막 선 같은 거죠. 이 선 아래에 있으면 경제가 좀 식고 있구나, 건강하네, 이 정도인데 이걸 뚫고 넘어섰다는 건 이거 단순한 감기 몸살이 아니라 폐렴일 수도 있겠다 하는 아주 심각한 신호로 받아들여진 겁니다. 근데요, 진짜 문제는 단순히 숫자가 높다는 것만이 아니었어요. 진짜 충격은 이게 완전히 예상 밖이었다는 점입니다. 시장에서는 한 4.4에서 4.5% 사이로 나오겠지 하고 다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. 그런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4.6%가 나온 거죠. 이건 뭐 뒤통수를 아주 세게 한 대 맞은 격이었습니다. 하지만 이 숫자 하나만 봐서는 전체 그림을 알 수가 없어요.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아도 혈압 수치 하나만 보지는 않잖아요. 다른 수치들도 다 같이 봐야 정확한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알려면 전체 보고서를 샅샅이 뜯어봐야 합니다. 그래서 그 속을 한번 들여다봤더니 여러 가지 안 좋은 신호들이 더 있었습니다. 새로 생기는 일자리 수도 줄고 있고 월급 오르는 속도도 확 꺾였어요. 이건 뭐 당장 우리 같은 월급쟁이들한테는 정말 안 좋은 소식이죠. 그런데 여기서 진짜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. 이게 바로 중앙은행이 그토록 바라던 신호였다는 겁니다. 왜냐? 경제가 이렇게 좀 식어야 미친 듯이 오르던 물가, 즉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으니까요. 참 씁쓸하죠. 자,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. 물가를 잡자니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일자리를 지키자니 물가가 계속 뛰고 와,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죠. 마치 독한 항암 치료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것과 같아요. 암세포를 죽이려다 내 몸을 먼저 망가질 수도 있는 그런 고통스러운 선택의 순간인 겁니다. 결국 중앙은행의 고민은 이거예요. 인플레이션이라는 활활 타오르는 불을 꺼야 하는데 이걸 끄려면 금리 인상이라는 찬물을 확 끼얹어야 하거든요. 근데 그 찬물을 끼얹으면 경제 전체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거죠. 일자리도 줄고 다들 힘들어지고 이 부작용을 알면서도 감수해야만 하는 겁니다. 이런 걸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기회비용의 완벽한 예시라고 할 수 있겠죠. 공부하려고 잠을 포기하거나 맛있는 거 먹으려고 다이어트를 포기하는 것처럼 말이죠. 지금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. 안정된 물가를 선택하면 뜨거운 고용시장은 어느 정도 포기해야 하는 거죠.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순 없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게 그냥 미국만의 얘기냐? 절대 아니죠. 미국의 이런 상황은 곧바로 우리나라 한국은행에게도 똑같은 고민을 안겨줍니다. 금리를 내리자니 지금 가뜩이나 힘든 기업들 숨통을 좀 트이겠지만 원화 가치가 뚝 떨어져서 환율이 막 1,500원, 1,600원 이렇게 뛸 수 있어요. 그럼 우리가 쓰는 수입품 가격이 엄청 오르겠죠.
반대로 환율 잡겠다고 금리를 묶어두면 와, 지금 안 그래도 힘든데 우리 경제는 더 어려워지는 거죠. 진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복잡하고 거대한 폭풍 속에서 대체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? 세상 탓, 남 탓만 하고 있을 순 없잖아요. 이제부터는 우리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 봅시다. 우리만의 행동 계획을 세워보는 거죠. 이럴 때 딱 맞는 아주 오래된 지혜가 하나 있습니다. 바로 스토아 철학인데요.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.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.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내가 아무리 애써도 바꿀 수 없는 것.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하라는 겁니다. 솔직히 우리가 미국 연준 의장한테 전화해서 금리 좀 어떻게 해봐요 할 수 없잖아요. 글로벌 환율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정할 수도 없고요. 이건 우리가 통제 불가능한 영역입니다. 하지만 내 통장에 현금이 얼마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가 투자한 주식이나 펀드가 지금 상황에 괜찮은지 점검하고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꾸준히 공부하는 거. 이건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거죠. 바로 여기에 우리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. 자, 그럼 말로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한번 짜볼까요?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첫째,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얼마나 있는지 내 유동성부터 체크하기. 둘째, 내 투자 포트폴리오가 지금 같은 충격에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한번 스트레스 테스트 해보기. 셋째, 멘탈 꽉 잡고 패닉에 빠지지 말고 꾸준히 공부하기. 어때요? 간단하죠? 좋습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달력에 미리 동그라미 쳐놔야 할 중요한 날들이 언젠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앞으로 시장이 웃을지 울지는 결국 중앙은행 손에 달려있다고 봐야 해요. 당장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 하고요. 그리고 더 중요한 건 1월 말에 있을 미국의 FOMC 회의입니다. 여기서 앞으로 금리를 내릴지 말지 아주 중요한 신호가 나올 거거든요. 아마 이날 이후로 시장이 한번 크게 출렁일 겁니다. 실제로 이 4.6%라는 충격적인 숫자가 나온 뒤에 시장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. 투자자들이 고용 시장이 이렇게 안 좋으면 연준이 가만히 있지 않겠는데? 생각보다 빨리 금리를 내릴 수도 있겠다. 여기에 돈을 걸기 시작한 겁니다. 경제가 아프니까 금리 인하라는 약을 빨리 처방해 줄 거라는 기대감이 커진 거죠. 이런 말이 있죠. 겨울이 깊으면 봄은 멀지 않으리. 지금이 어쩌면 아주 춥고 긴 경제의 겨울일지도 모릅니다.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겨울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. 반드시 봄은 오게 되어 있어요. 그리고 그 따뜻한 봄을 제대로 맞이하려면 이 추운 겨울에 준비를 정말 잘해둬야겠죠? 다가올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보이니까요. 자,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입니다.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나는 지금 내가 어쩔 수 없는 저 거대한 폭풍을 보면서 한숨만 쉬고 있는가? 아니면 거친 파도 속에서도 내가 직접 키를 잡고 있는 나의 배에 집중하고 있는가?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.